네, 종목의 신 단야 선생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가 월화수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마다 공통으로 지금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더 갈까? 자, 월요일에 나오셨던 청송촌놈님께서는 반반, 그리고 어제 나왔던 강무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전후로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선생님은 시장 더 간다고 보세요?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옵션 만기일의 어떤 변곡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은 900일 이평선을 이미 뚫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6포인트를 돌파하면 900일 이천 2200선까지 열려 있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관들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60포인트 이상 급등했지만 결국에 이제 아직까지 2200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달가운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실은 2100선 뭐 훨씬 아래에서 또 여쭤봤는데 오늘 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쭤보니까 고맙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2200선 갈 수 있다. 그 근거 들어보죠. 네.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이 그 유동성이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썩 들어갔어요. 시장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던 분들이 의견이 이제 강세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없는 게 저는 또 악재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수는 2200포인트가 위치한 900일 이평선이 위치한 2200포인트 가능한데 자, 그 근거로는 첫 번째가 유동성이에요. 3월 기준으로 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1100조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나왔고 지난주 목요일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화폐 가치가 형편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한국도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미국도 5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화폐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사건, 금을 사든,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뭔가 대안을 사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채권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증시가 대안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고배당주들, 특히 지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공 우선주가 상한가 같은 부분도 결국에 이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국내외 주 이슈 부분이 그동안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걸 한번 까 뒤집어 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이제 2차 부역 분쟁 조짐 나면서 홍콩 그 특혜 폐지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악재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달러 가치를 따라잡고 달러보다 더 강한 화폐를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중일 디지털 화폐를 공동 발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일본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야무야 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G7에 한국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이 합류했는데 자, 이것이 보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또 이면을 뒤집어 보면 이것이 빌미로 돼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 그럼 관련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될 수는 있죠. 중국 소비주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소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전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는 요인이 결국에 시위의 발단이지만 이거를 파헤쳐보면 어떤 거냐면 백인과 흑인의 어떤 빈부격차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폭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빈민인 흑인 빈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더 부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별 2개 줄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서 각국이 통제되면서 물동량이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했는데 결국에 이제 통제가 풀리면은 일단 물동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3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지난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 그 3저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확산됐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됐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저금리라는 겁니다. 저금리라는 거는 결국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죠. 그 다음에 저유가입니다. 저유가는 결국에 기업들의 원가,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불안하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 쪽으로 있어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교역량이 증가된다면 결국에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배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 환율 부분과 유가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이제 환율이 약세 이제 새벽에 이제 했는데, 자, 지금 현재 본다면 1234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로 전환됐어요.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본다면 원화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 원화 약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다면 지금 상태로는 고점은 일치하고 저점은 높여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수렴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원화 가치가 약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그만큼 시장에 대해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유가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유가 부분 같은 경우 오늘 7시 25분까지 보다가 그다음에 요걸 봤는데 7시 25분에 WTI 유가 선물은 36.94불이었어요. 자, 근데 36.94불이 어디냐면 결국에 지난 3월 6일 개파락했던 부분에 상단에 왔거든요. 그러게요. 원유 관련 ETF 직접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급락 전 가격까지 네네. 올랐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가 역시도 이 갭매움 조정이 갭을 메워온 다음에 유가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면은 유가는 큰 폭의 이제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여건이라든가 시장 여건은 삼저 호재와 함께 풍부한 유동성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지수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 근거로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호재를 잔뜩 들고 오신 우리 선생님입니다. 벌써 말씀하신 사이에 10분이 지났는데요. 6월 주도주 찾아봐야 합니다. 혹시 속도를 조금 내주시길 내볼까요?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야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로 재면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많이 뜨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가잖아요. 기관들이 이제 1조 원 사면서 기관 역할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올라간 만큼 빠질 때까지는 기관들이 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주지 마세요. 기관들 손절하는 거 우리가 받아먹으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요거를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주도주로 한번 갈게요.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콩의 지위 박탈이 왜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되냐면, 자, 금융허브가 홍콩에서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싱가포르하고 도쿄가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서울도 저는 여기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융허브가 도쿄와 싱가포르 말고 서울까지 이게 확장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러면은 달러를 가져왔을 때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으로 살 수 있는 요건, 환차익과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이거는 크게는 의미 없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6월 10일 날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도주 쪽으로 한번 갈게요. 요건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은행권들에서 이제 저축은행을 연체율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대신 법인이라든가 가계 신용 부분의 연체율은 좀 더 감소하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좀 염려하는 그러한 요인이지만 저금리와 유동부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신용잔고 부분인데 자 이제는 신용잔고가 결국 예전처럼 우려할 거냐 아니면 지수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이제 요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여전히 염려스럽지만은 일단 시장에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 일단 유동성이 근간되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보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결론을 네. 지어보자면 22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사자라는 또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오늘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하게 가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지 말고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대안들을 한번 사자는 거고요. 네. 코스닥 역시도 지금 보면 700에서 77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2200포인트는 일봉상 여러분들 보시면 900일짜리가 쫙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도 저는 코스닥도 900일을 여기서 조정을 받을 거다 싶었는데 바로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200선에서 조정을 안 하고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는 2200선이 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증시 주변의 여건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 하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건설증권은행, 트로이카 대중주들이 순환된다. 대중들이 순환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호전되는 거고 지수는 더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건설증권은행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건설업종은 한국형 뉴딜, SOC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해서 중단됐던 중동 건설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종군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바이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당분간 버릴 수가 없어요. 바이오 쪽은 지난 5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어디다? 자, 지금은 이제 힌트를 주시겠죠. 아니, 제가 지금 코스닥이 1.19%까지 크게 하락 흐름이 나와서 계속 지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이 하한가 근처까지 가느라 네. 지금 코스닥의 지수 조정에 빌미를 대준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혹시 코스닥이 더 앞으로 흔들리면서 코스피랑 동조를 못하는 그런 빌미가 될지 긴급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시장의 지수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업종을 한번 보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는 그 차익 매물이 굉장히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900일이 여기 있습니다. 700포인트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바이오 쪽 알테오젠은 많이 올라서 하한가까지 가서 지수가 빠지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주지만 순환 섹터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을 보자고 하는 거는 딱 하나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게 지금 한국형 치료제 개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혈장 치료제가 될지 아니면 이뮨메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될지 이것이 나온다면은 치료제 관련주들은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세포치료 관련해 가지고 록십자, 랩셀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몇몇 관련주들, 치료제 개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궁극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업종에서는 치료제 관련주 요거 하나
요런 하나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크게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PPT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쪽을 얘기했고요.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김부장도 아닙니다. 소부장이죠. 소부장이죠. 이런 쪽들은 결국에 2020년과 함께 2022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지금 있어요. 주식들이.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거 가니까 이쪽이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특히 OLED 부분은 중국이 이제 OLED 굴기라 설비 투자 확대하고 있고 국내도 설비 투자 확대하기 때문에 부품 소재 장비들, 반도체 장비 부품 장비들 실적 괜찮습니다. 이런 쪽은 여전히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주력으로 본다면 게임 업종입니다. 게임이요? 네. 좀 의아하긴 해요. 다냐 선생님과 뭔가 게임이 조금 미스매칭하면서. 자, 오늘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NC소프트라든 이런 대형 게임주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거꾸로 제안해 드려요. 중소형 게임사들. 왜냐하면 중소형 게임사들을 보면 지금 8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가 1분기 흑자 전환되면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고가 대비 지금 현재 보면 3분의 1 정도 주가 수준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사례를 들었던 게 올 때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 게 오늘은 게임 관련주는 사례를 드리는 넥슨 GT거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25.76%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회심의 일타로 지난번에는 안트로젠 때문에 이게 방송 중에 또 막 상한가 근처 네. 가서 당황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넥슨 GT도 보면은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왔는데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넥슨 GT 같은 경우는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움직였기 때문에 버리지만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지금 8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가 지금 현재 흑자를 내는 기업체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수 연말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00% 이상 수익 낼 주식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실적이 개선되는 쪽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수익으로 간다면 게임 업종, 게임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소부장, 게임에서는 넥슨 GT가 얼렁뚱땅 지금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특집이기도 하고요. 종목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많이는 못 드리고요. 딱 네 개로 엄청 압축해봤습니다. 4개요? 네, 한번 좋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볼게요.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입니다. 시장에 소외됐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저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중에는 분명한 거는 유동성이 지금 고가에 몰려 있어가지고 현재 유통 금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소부장도 해당되고 게임도 해당되고 바이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기본적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실적 호전이라는 거. 실적 호전. 네. 그럼 한번 요거 보면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장비 비아트론 부분하는 부분이 보시면은? 네. 비아트론입니다. 네. 이건 역시도 2020년 실적 개선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바닥권에서 100% 올라서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자, 궁극적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고 또 이런 것들은 저는 목표 주가를 잡을 때 이 거래가 많지 않아서 막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옵니다. 이 바닥권이 보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면 이 바닥권에서 기다리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길게 보신다면 저는 항상 실적 개선되는 주식들은 여기까지 최대. 자, 거기가 어딜까요? 900일 입평입니다. 네. 이게 14,500원 수준. 여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 12,000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반기, 분기 실적 나온다면 오버슈트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소재 부품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 바이오 섹터에서도 지금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파이프라인
그 기술 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된 것도 있고 소부장에서도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받은 거 있고 게임에서도 역시 저평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오늘 들고 아까 오셨을까요? 네 종목 드렸던 거 네. 다시 한번 한번 PPT 자, 첫 보여주실까요? 번째 힌트로는 네. 비아트론이 나왔고요. 가격권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것도 종목은요? 베스파입니다. 베스파요. 네, 이건 역시도 지금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고 최근 SNK가 고배당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이건 역시도 지금 거래는 굉장히 없어요. 이건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바닥이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자 궁극적으로 보면 실적 호전이고 주가가 지금 바닥권입니다. 욕심을 낸다면 이거는 17,000원까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모으면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게임 업황이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 한번 본다면 자 지금 다른 것들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들이 조정을 받지만 이게 어떤 종목이죠? 아이진이라는 겁니다. 아이진이요? 아이진 같은 경우도 기술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은 그 기술 수출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잡지 마십시오. 바닥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듣고 사십시오. 네, 예.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가격 부분, 즉 이 가격 밑에라면은 여기서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역시도 다른 것 대비 저평가됐지만 자 주가 수준 바닥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섹터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아닙니다. 연말까지 적금 주식. 그러면 30% 수익 만족하신다면 이들 종목을 차근차근 저가 매수해서 목표까지 보유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았는데요. 아스트. 네, 시간이 되나요? 네, 해주세요. 네. 이건 꼭 듣고 가겠습니다. 없어도 해야죠. 자, 아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공 부품 쪽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은 그 노후된 기종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스트 역시도 2021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유상증자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 당할 필요 없고요.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주가도 이제 바닥권이죠. 이것도 보더라도 아스트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8,000원까지는 제 가치가 8,000원이에요. 그러면 4,900원 밑에라면 이런 것들은 모으셔서 반기 실적, 3분기 실적 나오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결국에 8,000원 이상 목표를 보셔도 이런 것들은 적금 주식으로 끌고 가도 충분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적금을 두 종목이나 주셨고 또 다른 종목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가격권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공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포따 시간이 조금 더 일찍 변경이 됩니다. 3시 땡 하고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빨리 방문 부탁드리고요. 시간도 늘어난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면서 저는 7월 출연 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